인사 한 번만 하고 그냥 쭉 이어가시죠. 네. 누구십니까? 아 엄청 자연스럽게. 아 저희는 네. 진짜 아마추어라. 네.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영화를 몇 개 고르게 된 넉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썰 풀기 전에 어떤 영화 고르셨는지 한번 정보를 주고 네네네네. 이야기를 아.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뭐 고른 골라오셨습니까? 제가 고른 영화 일단 저 트루먼 쇼 그리고 커피와 담배 그리고 파이트 클럽 그리고 보이후드. 보이후드. 예. 그리고 약간 중구난방. 네. 예, 중구난방. 다섯 번째가 몇 가지가 지금 이제 정하는 후보군, 예, 후보군이 지금, 있죠. 일단 아메리칸 스나이퍼랑 칼리토랑 그 오늘 만나서 갑자기 말씀드린 10월에도 있고. 예, 뭐또 뭐가 있었죠? 그 리스트. 그 아메리칸 뷰티. 아메리칸 뷰티도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뵀을 때는 아메리칸 뷰티가 제일 날 것 같다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맞아요. 오늘 10월에를 듣고 갑자기. 그거를 틀고 싶어요. 약간. 10월에도. 근데 아메리칸 뷰티도 짱이죠. 보통 저희가 큐레이션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 테마를 이렇게 한 바구니에 넣는 작업을 하는데 소개할 때 덕살님이 이런 영화를 이런 주제로 했다.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차가 좀 많은 드라마들은 왜 캐릭터의 성격의 변화를 입체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인간의 네네네. 입체감이라고. 갑자기 왜 저래? 그럼 참으로 입체감 있는 캐릭터였다. 좋아하는 영화 좀 골라주세요 했을 네. 때 어떻게 이거를 리스트를 하셨어요? 아 리스트업을 할 때 뭐 일단 와이프한테 처음에 많이 물어봤고 와이프가 그래서 보고 싶은 영화 그다음 제가 보고 싶은 영화 이 정도로 정해서 거기서 뽑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알아가고 싶은데 예술가 넉살의 창작 세계 창작을 좀 안 한 지가 이제 올해 해야 돼요 이제. 예. 부제는 예. 큰 성취 이후에 할 이야기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 며칠 전에 봤을 때도 저는 약간 올드스쿨이라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으면 억지로 뭐 어떤 창작하는 그렇죠. 거에 힘들죠. 어려움을 네. 느낀다. 창작할 게 없어도 돈이 없으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걸로 또 돈을 잘 버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해방된 지가 좀 됐어요. 돈에 대해서 해방된 지가.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자유로워져서 나온 앨범이 2집부터였던 것 같아요. 바로 1987. 예, 1987부터. 근데 1987은 그때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서 진짜로 할 얘기가 없기도 없었는데 랩도 너무 하기가 싫었고 근데 이제 정리할 때쯤이 된 것 같아서 냈던 건데 근데 오히려 되게 또 웃기게도 그 어두운 앨범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이제 또 올라오고. 어떤 밸런스가 좀 맞춰진 방송인과 이런 창작 음악을 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에 1987 때 피폐했다는 거는 갑자기 바빠지고 갑자기 방송을 예, 하고 그러니까 유명해지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돈을 이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염세론자에 거의 가까웠어요. 옛날부터. 회의적인 거예요. 예, 그 씨발 뭐 하냐. 저는 약간 그래서 원래 좀 우울한 친구인데 저에게는 완전히 이제 풀지 못한 하나의 숙제가 생겨서 영원히 쇼미더머니에 나가지 않은 내 모습을 이제 볼 수 없는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쇼미더머니 하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저는 작업량이 되게 적은 인간 중에 하나인데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쇼미더머니 뭐 회사 앨범 뭐 피처링 뭐 광고 음악 이런 거 하면서 되게 많이 지쳐있고 몸도 완전히 피폐해지고 랩도 너무 많이 소진한 것 같고 방송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나한테 맞나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앨범을 낼 때 굉장히 항상 힘들어요. 요즘에 부담스럽고 무엇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가닿아야 될까 이런 게 생각을 맨날 하는데 1987을 또 작업을 막상 시작하면서 그냥 저의 그 씁쓸한 기분을 쫙 써내려갔거든요. 그냥 어떤 트랙들에서 막 들으면서 영감받은 것들을.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이름은 추락이지만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누군가 마치 죽음이 없듯이 살지언정 그들도 다 결국 죽어. 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테니까 지금의 상황의 모든 걸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인정하게 된 거야. 그냥 엔터테이너다. 그렇죠. 사실 인정을 하기가 힘든 게 어디도 속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더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계인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도 그렇고 힙합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순혈주의처럼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힙합이 요즘에는 굉장히 대중화가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저나 이제 저 같은 세대나 이제 힙합 뮤지션들은 아무래도 얼매이지 않고 인디에서 시작했다.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멋있는 책 그렇게 다 하더니 뭐 방송 나와서 막 또 얼굴 분장하고 까불고 막 까불고 예. 삐삐머리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충되는 거를 이미 이제 원래 받아들이고. 뮤지션 팬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데 또 웃긴 건 앨범을 잘 내면 또 별 얘기 안 해요 또. 그런데 힙합 뮤지션들이 좀 다른 얘기지만 연기를 하는 경우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커먼 같은 경우도 영화에 굉장히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존 윅에도 나왔을 거고. 자연스럽게 영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커피와 담배 얘기를 예. 조금 하고 싶은데 그게 예. 사실 지금 되게 가물가물한데 EBS 그 프로 이름이 그 무슨 명화일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영화를 한 2시쯤 맞아요 맞아요 오후에 막 커피 먹어서 담배 피면서 처음에 노동자들 두 변에서 딱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냥 바로 다른 사람들 나와서 커피숍에서 뭐 얘기하고 밖에서 커피 먹다 얘기하고 이런 게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 근데 옴니버스 영화잖아요. 옴니버스 영화니까. 예, 예.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동그란 탁자에 그 빌 머레이 형님이랑 예, 맞아요. 갑자기 우텐클랜 멤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르자는 우텐클랜의 이제 메인 프로듀서이자 리더. 그리고 즈자는 르자의 아마 친척 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슬랭과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걸 EBS에서 굉장히 순화해서 뭐 거리를 점령한 우리가 해보자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는 되게 그것 때문에 그냥 기억이 났었어요. 좀 궁금한 게 르자도 이렇게 닉네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고 AKA 바비 디지털. 왜 이렇게 이름을 힙합하는 사람들 많이 AKA로. AKA는 지가 그냥 갖다 붙이고 싶으면은 뭐 다 닉네임의 닉네임이에요? 호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새로운 기믹 갖다 붙이기 AKA만한 게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넉살 AKA 뭐 무비랜드 큐레이터 뭐 AKA 보드 게이머 AKA 뭐 남편 뭐 이런 식으로 기믹이라는 게 일종의 그 힙합하는 사람들의 브랜딩인 그렇죠. 거예요. 레슬러 선수들의 마스크를 원래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믹이라는 것이 역할이고 장르 때문에 써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트래퍼는 원래 마약을 팔고 마약을 셀링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약의 슬랭이 트랩이기 때문에 난 어렸을 때부터 마약을 팔았어. 안 팔아도 그게 용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언더테이커처럼 그냥 하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냥 넉살님 음악은 조금 그거랑 조금 다른 범주에 있는 거죠. 저는 기믹을 딱히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게 연기를 일단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뭔가 하지 않았던 행동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애들 막 삥 좀 뜯었어 뭐. 그래서 되게 저 그때 이제 저희 뵀을 때 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음악 안 듣고 요번에 이제 가사를 글로 이렇게 봤는데 되게 일상적이더라고요. 제 얘기밖에 없어요. 앨범이 어찌 보면 되게 저희 개인적인 그냥 기록 같은 거의 수준이라서 작은 것들을 신 때는 정말 아득바득 살 때였거든요. 뭐 알바하면서 이제 음악하고 그래도 그때 26, 7쯤엔 제가 그냥 저는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가지고 난 랩을 확실히 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 1등인데 약간 1등까지는 아니어도 몇 등 정도? 11위 삐케야 국내 뭐 잘한다는 사람 10명 합치면 내가 그 바로 알아야겠다.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으면 구현하면 또 나이 들었다고 해서 거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이 메이크 그때도 조금 나이가 먹은 시즌 앨범이 나왔을 때 31살이었어요 이미. 서른의 하루키 비비안 웨스트 그게 메이크 슬로우예요. 그게 메이크 슬로우예요? 그래서 그 30살 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나열되는 게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제이지가 첫 번째 앨범을 30쯤에 했어요. 뭐 무라카미 하루키도 뭐 30부터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쯤 작업할 때가 딱 30이었으니까 그거를 좀 써본 거죠. 그리고 그 앨범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트랙 그 작은 것들의 신이란 마지막 트랙이 제일 중요한 트랙인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 마지막 트랙까지 딱 들었을 때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걸 느끼면 좋아요? 감동이죠 뭐. 감동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어떤 방식이든지 뭐 제가 뭐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내 모습도 좋고 감흥 아니면은 이제 막이 딱 끝나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을 때 극장을 나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즐겨줄 수 있는 여운과 감동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되게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앨범 이름도 작은 것들의 신이고 우리가 굉장히 꿈을 꾸는 소수의 사람들이요 힘을 내자. 자기 자리에서 당신들은 다 신이다. 다작은 아니신 거죠? 다작은 아니죠. 그쵸. 매니저가 맨날 뭐라 그래 맨날 앨범 내라고. 이 집 낸지 이제 올해가 5년 차일 거예요. 당신께는 정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EP라고 보여지죠. 봐야죠. 이제 음악도 그만할까 재미도 없고 이제 할 말이 없고 하는데 까데오 음악 밴드 듣고 같이 랩하면서
되게 또 엄청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어서 역시 음악이라는 게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역시 음악은 너무나 재밌고 즐겁구나. 그러면서 그걸 좀 느꼈는데 그게 벌써 또 올해로 3년 차가 됐어요. 이제. 왜 당신께였어요? 약간 이 시점이 계속 이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집 때는 가난했던 저의 이야기, 2집 때는 그리고 남들이 보는 저의 이야기, 타인의 시선에서 난 지금 어떤 모습인가, 족밥인가, 아니면 누군가 보기엔 또 아직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인가, 그게 끝인가, 아니면 누군가 영감을 주고 있나.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에게 이제 제가 좀 해줄 말이 있습니다. 이제 겪어보니 굉장히 많은 서클이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31부터 36, 7까지 한 6년, 5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시간들을 겪어보니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제가 좀 살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의 변화들이 3집까지 있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문창과 가고 싶었다. 네, 맞아요. 전 되게 조금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좀 예측하기 어려운 답이었던 게 기영도 시인과 김소월 시인을 좋아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가 언제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 이제 입시를 해야 되는데 꽁트는 수필이고 이제 시 파트가 있었어요. 꽁트를 이제 수필로 하더라고요. 에세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를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 시집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양천 도서관 가가지고 집 목동이었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잡으면서 읽고 뭐 옛날 김소월 시인도 읽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근현대사에 있던 이제 운동권 시인들도 많이 있고.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왜 그게 기억을 파트를 왜 그렇게 기억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시 문체가 확실하게 있어요. 날 서 있는 문체가. 그리고 뭔가 군부 정권 때라 암울해. 그래가지고 시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냥 이제 글을 쓰고 싶었죠. 왜냐면 음악은 제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전문적인 걸 배워서 작가가 되면서 랩을 하면 어떨까. 스킬이 이렇게. 네. 음악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창 시절의 꿈이 이제 뮤지션이었던 건가요? 아니요. 작가였던 거예요? 랩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그냥 랩은 그냥 그 쓰고 랩하는 게 목표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냥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쓴 가사를 내가 쓴 가사를 내가 랩을 뱉어? 막 이런 가사를 내가 써? 그때는 가사를 정말 많이 썼죠. 진짜 많이 썼어요. 그때는. 근데 그러다가 제 친구가 대학을 간 친구가 학교 동아리에 좀 랩을 잘한다는 형이 있대요. 야, 근데 보니까 너랑 좀 비슷하다 얘기하는 게. 그 형 너 정도 하는데? 그 이상인 것 같다. 막 곡을 쓴대 이 형들은 막 이러는 거. 저희는 그때 당시에 장난감 같은 걸로밖에 못 만들어서. 그 형이 저의 첫 번째 음악 스승인 퓨처 헤븐의 그 애니마토 형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덕에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길이 생긴 거예요. 그 집에서 안 쫓아내고 이렇게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애니마토 형한테 배운 걸 토대로 군대를 아무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또 기로가 와요. 원래 제가 23살 1월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술을 먹고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이가 2개 부러지고 머리가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막 이제 저기 병원에 데려다주고. 근데 이제 그때 애니마토 형이 제가 다쳤는데 와가지고 너 군대를 12월로 미뤄라. 어차피 이렇게 는 회복돼야 되니까. 1년 동안 형이랑 앨범 2장을 내고 가라. 뭔가 결과를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너 휴가 나면 할 거 없으면 녹음을 해라. 이 믹스테이프 그때 유행이었어요. 그걸 녹음해서 너가 전역을 하는 순간 이 믹스테이프를 발표를 해라. 그럼 난 이걸로 발판이 돼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니 그 형도 어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승현이 형, 애니마토 형 덕분에 복귀를 해서 군대 뒤에 그 믹스테이프를 또 듣고 누군가랑 또 공연을 다니면서 어떤 크루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쭉쭉쭉 가다가 이제 그 디플로우 형까지 만나게 되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되게 또 우연치 않게 그 지금 이제 또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코드쿤스트를 그때쯤 나이에 만나게 돼요. 이제 둘 다 무명이죠. 저는 이제 조금 활동이 있었고. 아 그땐 더 잘 나갔어요? 아 제가 뭐 한참 잔챙이 녀석이었죠. 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곡을 잘 쓰는 친구가 있다고 또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소개를 받아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코쿠니 비트가 또 되게 특이했고 쓰다 보니까 아 나도 이런 가사를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가사가 뭔가 먹힐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발매되고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오르간이란 트랙인데 그걸로 또 좀 하입이 됐었죠. 그 이제 인디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르간이란 곡을 낼 때가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해였어요. 근데 이제 그 1년 딱 마지막쯤에 디플로 형을 만나서 딱 되고 처음으로 이제 공연이랑 다 합쳐서 달에 막 통장에 100만 원이 넘게 이제 120만 원? 막 이러면서 지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 그 쇼미더머니 나왔을 때 우셨어요 거기 그러니까 바로 막 야! 우리 아들
지금은 좋아하시죠. 예. 너무 좋다. 너무 좋아하시죠. 아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 이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화 지금 하나도 못 팔겠어. 뭐부터 할까요? 일단 뭐 아까 트루먼 쇼는 와이프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였고 짐 캐리랑 주성치가 제 어렸을 때 약간 우상 같은 거였어요. 정극이자 희극도 엄청 잘하는 코미디 배우가 아니야. 그쵸. 안에 애환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약간 짐 캐리의 그 다른 작품들도 많겠지만 진짜 극극의 고점이 아닌가 트루먼 쇼야말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영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짐 캐리 아저씨가 평생을 이제 살아왔던 일상에 약간의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의문이 뭔가 하면 이거 약간 짜여진 거 아닌가? 내 삶이 혹시 누군가를 보고 있나 나를? 이 삶이 다 세트 아닌가까지 상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 자의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또 꽤나 많은 것들을 기대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조종당하고 있나? 어렸을 때 보셨을 때는 그것을 극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삶이 일종의 그런 맞네.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찌 보면 연예인들은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1987 때 그런 번뇌도 맞아요. 좀 비슷한 그 쇼미 이후에 5년 동안 엄청 바쁘게 아, 피처링도 하고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짐 캐리처럼 현실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빠져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을 선택하는 게 이 사람의 삶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랩을 그만두지 못한 건 그 아쉬움이라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7살까지 아무 생각 없이 랩을 했던 건 그게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멈춰도 분명 무언가 남아있고 다른 게 분명 이어지는데 이게 아니면 이 길은 끝이야. 이 이어지는 것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저도 굉장히 쉽게 좀 매몰되고 수능해서 여기까지 와서 어찌됐든 지금은 참 재밌게 놀고 있지만 과연 짐 캐리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서 네. 자식처럼 하잖아요. 그 멘트도 예. 나오고. 그 어때요? 부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내가 성공한 방식이 있고. 저는 아예 달라요 관점이. 저는 되게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손님이라는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귀한 손님이 왔으니 귀하게 대접하다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부모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족이 구성돼서 네. 보이후드 선택하시는 맞아요. 거는, 예. 보이후드 얘기가 그렇게 해서 근데 사실 가족도 가족인데 보이후드는 한번 보고 싶긴 했었어요. 사실은 아직 네. 못 본 상태. 아직 뭐 아예 못 봤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길래 보이후드가 땡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국내에도 개봉도 하고 그게 뭐 촬영을 막 15년? 12년? 매년 여름에 모여가지고 네.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발상 자체가 이건 진짜 가족을 쩔죠. 보여주려는 것 같은 그게 너무 쩌는 거예요. 네.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걸 본 것 같은데 뭐 촬영하는 뭐 네, 그런 그 거야? 마지막 촬영인가? 네. 이제 막 그 진짜 가족이 연기가 아니라 그치. 오랜만에 열애에 만난 친척인 거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랄까 영화의 그 이상이다. 다큐에 가깝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거. 근데 오늘 이야기 초반에 나왔던 거랑 좀 유사한 생각? 그 1987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정서가 있는 게 그 우울하실 때 야 원래 족 같은 거고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너무 뭐 그러지 말고 살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보이후드에도. 제목도 보이후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 그 아이의 성장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되게 불안정해요. 막 남친도 계속 바뀌고. 근데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귀한 손님이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터지는 거예요. 난 뭐 내 인생이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봐야 되는데. 죄송. 좀 볼 거라니까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약간 그런 확실한 리얼리티가 있다. 파이트 클럽 이야기 하시죠. 파이트 클럽.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파이트 클럽 제가 이거는 MBC에서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던 영화라. 그래서 MBC에서 저의 인생을 바꾼 한 3개 정도의 영화가 있는데 하나가 가을의 전설이고 근데 또 하나가 웃기게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고 브래드 피트. 다 파이트 클럽까지 3개가 다 브래드 피트가 연관이 돼 있어. 잘생긴 남자 좋아하시죠. 아니 근데 영화가 쩔잖아요. 그쵸. 브래드 피트 아저씨가 영화를 진짜 잘 골라.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를 보다가
파이트 클럽을 고등학교 때 봤는데 그때 막 계속 뭔가 막 다 부시고 싶고 막 다 죽이고 싶고 막 이럴 때 날이 서 있을 때. 예, 한창 고등학교 때 막 인생도 안 풀리고 공부는 하기 싫고 랩만하고 있을 텐데 아 파이트 클럽 보는데 그거를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반전도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그렇게 충격적이었어 저한테. 어린 저한테. 사실 정보 없이 보다가 그러면 아, 진짜. 세죠. 게다가 그 지금으로 치면 그 CG가 좀 허접한데 마지막에 다 예, 이게 막 이렇게 막 황 되는 게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마저도 이렇게 끝난다고? 마무리까지? 야 이거 뭐냐 이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그 감독이 그렇게 대단한 감독님인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같이 나오는 저기 형님 에드워드 노튼. 예, 노튼 형님도 사실 굉장히 명배우잖아요. 그 뭐랄까 그 퇴폐미 같은 거의 끝판이어가지고 그렇게는 안 느껴졌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작업할 때 제가 느낀 거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막 군더더기를 되게 싫어하시고 너무 이렇게 화려한 표현을 경계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맞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해요. 어렸을 때 가사들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화려하고 필요 없는 사족이 많고. 파이트 클럽은 잘했는데 좀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요소라는 게 있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 화려함은 필요에 의한 화려함이니까. 사실 네, 군더더기가 아니다. 네, 사실 브래드 피트부터가 너무 군더더기고 화려해요. 거기에 사실 그냥 진짜 깡패 같은 놈들 얼마나 그치. 소도둑놈 같이 생긴 깡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그치 그건 과잉이지. 예, 거의 뭐 몸은 무슨 말도 안 몸은 막 이렇게 막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면 됩니까? 만약에 정보가 없다는 정보가 없으면 그냥 좀 사회에 대해서 지친 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직장에서 열이 받든 좀 카타르시스 같은 거 있죠. 그냥 젊은 브래드 피트를 완벽한 몸매와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때 또 유독 이 몸매 관리를 잘해서 이게 또 슬퍼지만 그러니까 그 존재는 그래야만 하잖아요. 진짜 여기는. 야수. 그렇죠.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야 어쩜 그러냐 정말. 골라주신 것 중에 저는 이거가 1등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저기 감독 것도 꼭 하나 넣고 싶었는데 저수지의 개들 아저씨 타란티노. 예, 타란티노도 너무 좋아해서 진짜 너무 멋있죠. 예, 그러니까 그 롱테이크를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제일 1등으로 치는 거는 바스타즈거든요. 그렇죠, 역시 아시죠? 바스터즈 너무 좋죠. 제 가사에도 나와요. 쇼산나가 나오거든요 가사에. 꿈에게서 도망치는 쇼산 뭐 이렇게 뭐에게서 도망치는 쇼산나처럼 뭐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첨예한 세계대전 2차 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날 때인데 독일의 이제 주축군과 이제 연합군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에 독일은 계속 유태인들을 이제 잡아서 학살하고 계속 이럴 때인데 독일군에서는 유태인을 아주 귀신같이 잡아넣는 이제 악당이 한 명 나오고 이제 연합군에서는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구출하고 혹은 이제 독일 군대를 게릴라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기에 대장이 브래드 피트고 브래드 피트가 이제 특공대원들을 모으면서 영화가 또 시작을 합니다. 타란티노 감독님이 일단 잘하는 거는 역사 꼬기 실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식의 역사적으로 가다가 그 역사적 이야기를 뭐 다른 식으로 꼬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억지 부리기. 예. 근데 또 그거의 쾌감이 또 좋아. 아주 나쁜 놈들을 짓누가 그러기 때문에 이 첫 영상이 이 영화의 거의 전부인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저 그 배우가 너무 쩌는 것 같아요. 타란티노 영화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크리스토퍼 어쩌고 맞아. 왈츠 뭐 맞아. 크리스토퍼 왈츠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류인데. 네. 그분이 이제 독일군의 유태인 잡는 귀신으로 나와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압박을 하면서 유태인을 어떻게 잡는지 심리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영화가 시작을 하죠. 진짜 최고 악당인데 엄청 젠틀하게 사람 갈구잖아요. 맞아요. 시원한 역사 대체물입니다. 역사물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오락 영화인데 예, 마지막에 시원합니다. 바스터도 브래드 피트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너무 브래드 피트 빠잖아. 안 된다. 그럼 안 돼. 스네치도 사실은 맞아. 안 돼.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차라리 장고 정도로 가는 게. 장고도. 장고는 또 디카프리오가 또 있으니까. 근데 장고 그 흑인 아저씨도 노래하지 않아요? 제이미 박스 주인공. 그쵸. 난 또 그 저기 집사로 나오시는 분. 예, 제이미 박스는 노래 잘하죠. 연기하고 음악하네요. 제이미 폭스가 칸에 초반에 맞아요. 골드디거라는 그 골드디거의 피처링을 제이미 박스가 했죠. 뭘로 해요? 그래서 그래도 바스타즈가 브래드 피트 빠인 걸로. 아씨. 타란티노 감독님 영화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타란티노식 유머가 있어요. 타란티노 영화에는
정의를 내린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살인 사륙의 코믹이 있는데 근데 그거에 앞서 꼭 굉장히 긴 인터벌이 긴 대화의 토크를 꼭 넣잖아요. 어쩌면 트래시 토크나 어쩌면 뭐 너무 철학적인 얘기거나 그냥 약간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횡설수설로 횡설수설 꽤 그런 씬이 많아요.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의 유머가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배우들이 열연하는 그런 분위기들 아무튼 시원한 거 잘 만드는 아저씨인 것 같아요. 또 영화 얘기하니까 또 계속 명작 제 인생 영화들이 쏟아지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여기 막 있는데 네네. 그 여기에서 뭐 팔고 싶다. 뭐 팔고 싶으신 거예요? 팔고 싶은 건 사실 CD랑 굿즈고 그래서 1, 2집 가져왔습니다. 1집은 저도 거의 구하기가 힘들어서 1Q87이랑 당시 1Q87은 아마 제가 선물용으로 집에 있던 거 몇 장 갖고 온 거라 이거는 뭐 제값은 못 받을 것 같고 그냥 사인을 좀 해드리고 네. 당신께는 그냥 이 비닐채로 그냥 없으신 분들 사가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비치할 품목들 팔 건 아니고 이거는 팔 수가 없어요. 제 보물들이라 그렇죠. 이게 선물 받은 이거 아마 선물해주신 팬분이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사라질 것 같은 세계의 말. 이걸 읽다가 앨범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떠올라서 요번 준비하는 네네네 준비하고 앞으로 제가 꼭 쓰고 싶은 얘기들이 여기에 되게 많았어요. 사라질 것 같은 말인데 소수 언어 중에 이제 단어 굉장히 짧은 말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디 가면 맨날 이 앨범 좋아한다고 다 입이 닳도록 아직도 이 앨범의 1번 트랙을 듣는 사람으로서 왜 좋아요? 이거 약간 추억 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야 이런 감동적인 에너지와 따뜻함을 나도 전해주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커먼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가사도 쓰시고 근데 이 앨범은 명반으로 또 유명해요.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앨범인데 제가 술 먹으면 자주 들어서 이것도 하나 갖고 왔고 이거는 또 보드게임 하나 가져다 줬어요. 이거 보드게임 그냥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보통 보드게임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까 직접 이렇게 업데이트 하신 거. 예. 여기서 한글로 제가 막 한글화도 하고 여기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한글 번역을 직접 해서 이거를 아니야 자료는 다 있어. 그거를 이제 손수 잘라서 붙인 거죠 그냥. 풀로 붙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열정이 대단하다 진짜. 몇 살 때 붙인 거예요? 20대 초였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네,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왜 하고 있었을까 얘는. 네, 그래도 하고 싶은 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게임이 되게 사실 5점 만점으로 치거든요 보드 게임의 난이도를. 근데 이게 한 4.4 정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네요. 엄청 어려운 게임. 그걸로 높아요 악명이. 에러 플레이 없이 완벽하게 플레이하기 거의 불가능한 게임 중에 하나. 아직도 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20년쯤 된 게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나 가져왔으니까 한번 뭐 보시면 이건 또 선물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볼펜 이거 가져가시라고 잔뜩 남아서 집에도 잔뜩 있어서 이거는 가져왔어요. 뭐라고 써 있네요? 이게 당신께 때 만든 거라 넉살까데요 sincerely yours라고 이게 당신께를 yours로 해도 되는데 친애하는 당신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런 볼펜입니다. 좋아요. 똥이 안 생겨요. 고급 볼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씁니다 이거. 네. 썰을 다 푼 것 같네요. 근데 되게 중구난방하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뷰수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도 뭐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저는 엄청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영화가 보고 싶은 게 또 많았네요. 또 얘기하다 보니 트루먼 쇼 진짜 오랜만에 보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좀 되게 기대되는 다 라인업이에요. 좋은 영화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볼 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앨범도 똑같죠 뭐. 음악도 그렇고 자기 상황과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다르게 이해하는 게.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앨범은 어느 시기일까요? 예상으로 올해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작은 규모의 생각하는 거를 하나 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정규 3집의 이름을 달고 하나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제 근질근질하니까 뭐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